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키출판사 신혜영 연구원이고요. 저는 영어 책을 만드는 사람이자 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통 엄마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영어 학습법에 있어서 정말 좀 실질적인 그런 팁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 정말 활성화가 되었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 영어 학습을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Q&A를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세미나를 직접 지금 다 신청을 하실 때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질문을 해주실 때 정말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적인 걸 뽑아서 5가지를 먼저 여러분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Q&A 다음에 또 현재 영어 교육의 트렌드, 자,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의 기본 원칙들, 그리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또 영어 학습서 활용법까지 좀 실질적인 팁을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했던 질문이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아이와 집에서 영어 수학을 공부할 때 매일이 전쟁이에요. 아이가 집중을 안 하고 쉬운 문제도 엄청 많이 틀려요. 꼭 매일 화를 내게 돼요.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요. 아이가 집중을 안 해요. 아이가 많이 틀려요. 이런 경우에 잘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아이가 교재를 어려워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그 교재를 버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년에는 이 시리즈에 이 레벨로 많이 공부한대 라는 그런 말을 듣고 교재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기준, 자기 아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아이 기준으로 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요. 자, 어려운 교재로 공부를 하는 거는요.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어려운 교재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가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신감을 잃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많이 틀려요. 그러면 엄마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이 초등시기 때 가장 중요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요, 지금 이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는요, 교재 레벨을 점검해 주세요. 아이가 혹시 버거워하는 레벨은 아닐까? 버거워하는 레벨이라면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1학년 엄마예요. 엄마표 영어 교육에 고민이 많습니다. 자, 엄마가 영어를 못해도 엄마표 영어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엄마는요, 과외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습 코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정말 좋은 습관을 형성해 주는 데는요,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아이한테 발음이 영향을 갈까 봐 걱정이에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저도 영어 전공자지만 저도 아이한테 제 발음보다 원어민 발음을 많이 들려주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그래서 원어민 음원 아니면 동영상 강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한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같이 배워가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량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요, 이번 학기 목표를 세우고요, 강약을 두어서 계획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년을요,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크게 나누면 1학기, 그리고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름방학은 좀 짧고요. 겨울방학은 좀 길죠.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고 짜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학기를 목표를 나눴을 때요. 2학기 때 중점이 된 목표를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영어책 읽기로 정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혹은 월, 화, 수, 목, 금은 영어책 읽기로 쫙 깔아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요. 다른 부수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단어, 어떤 리딩 이런 것들은 월, 수, 금,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다만 정말 규칙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피곤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규칙을 정하시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습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에게 의존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엄마 나 이거 공부 끝났는데 이 다음 뭐 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의존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규칙적으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좀 안타까우시죠? 자, 끈기 있게 끝까지 책 한 권을 마치지를 못해요. 자, 책만 사서 쌓여 있네요. 책이라도 있으면 왠지 모를 든든함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공감이 가지 않으시나요? 예전에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데요. 자, 책을 끝까지 공부하는 습관, 이 습관을 반드시 길러주세요. 이거는요, 정말 초등 때 반드시 잡고 가야 할 자기주도 학습 습관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책을 끝까지 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하루에 한 유닛씩 공부해야지, 아니면 이틀에 한 유닛씩 공부해야지, 하루에 아니면 두 페이지, 한 페이지 공부해야지라는 계획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 동기부여를 주실 때 아이가 원하는 걸로 주시면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끝냈을 때는요, 아이가 원하는 거, 저희 아이는 간식과 선물을 좋아해서 자, 간식을 하나를 끝냈을 때는요, 간식 파티를 해줬어요. 그리고 시리즈를 정말 힘들겠죠. 이 시리즈를 다 끝났을 때는 정말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사,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물질적인 보상을 처음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요, 이게 처음에 물질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주시면 돼요. 와, 이거를 진짜 다 끝내는 건 정말 형아들도 엄청 힘든 거야. 그런데 네가 이거를 끈기 있게 해냈잖아. 너 정말 대단해, 해냈어. 라고 하면서 의미 부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물질적인 보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책을 끝까지 공부하는 습관은 반드시 길러주세요. 네, 그럼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5학년 엄마예요. 현재 해야 할 일을 제가 칠판에 적어 놓으면 아이가 보고 지우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계속 적어달라고 하는데 언제쯤 주도권을 넘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분께는 먼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자기주도 학습의 중간 단계에 와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면요, 여기에서 만약에 투두 리스트,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이 좀 일정하시다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세요. 이건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표로 만드셔서 그래서 아이가 직접 한 거를 체크를 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 방에 붙여서 아이가 체크하고 엄마는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2주나 한 달 정도 후에 또 이제 계획을 잘 지켰는지 확인해보고 또 계획을 수정해보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질문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더 많은 질문들은 또 나중에 또 받을 거거든요.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을 텐데요. 자, 이렇게 좀 핵심이 되는 질문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